예, 안녕하세요. 김현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두 번째, 로 게임 프로그래밍, 이 실습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드렸고, 뭐 유튜브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거 걸려있는 결과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기존에다가 딱 하나 더 하는 겁니다. 요 플레이어 위치로부터 오른쪽으로 총알이 이렇게 발사되는 이런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직도 이제 뭐 적의 피격 판정, 그러니까 총알이 맞으면 적이 사라지는 이런 부분은 이번 시간 끝날 때까지 아직 없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이 총알이 주기적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초에 한 번으로 세팅해 놨거든요. 1초에 한 번씩 이 플레이어 위치로부터 처음에 여기 있었을 때 생겨서 이렇게 쭉 날아갔다가 이 위치에서 한 번 더 쏴서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여러 개의 총알이 인스턴시에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성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과 진행할 내용은 조금, 그러니까 클래스 구현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관련되어 있지만, 그거 이외에 조금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벡터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PPT는 잠깐 치워두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그러니까 진행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main.cpp 파일이 있고, 에너미와 플레이어와 에너미 헤더 파일하고 플레이어와 에너미 cpp 파일, 그러니까 저 클래스의 본문들을 구현한 파일을 이렇게 별도로 나눠서 만들어 놨고, 메인 함수에서 보면은 플레이어 만드는 부분, 에너미 배열 생성하는 부분, 그리고 게임 루프가 있어서 플레이어와 적 이동 로직을 적용한 다음에 화면에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플레이어 WASD 키로 움직일 수 있고, 적이 계속 따라오는 이런 간단한 거를 만들어 보는 데까지 했었어요. 자, 이번에 벡터를 사용을 할 건데, 진도상 사실 벡터를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여기서 미리 사용을 해 볼 거고, 사실은 이번 학기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유용하고 코드가 상당히 깔끔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벡터라는 걸 사용을 하려면 벡터라는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확대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위쪽에다가 이 기본적인 벡터 사용법을 먼저 한번 간략하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벡터라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클래스 객체예요. 객체고, 요렇게 하게 되면 요게 타입이고 요게 이름이거든요. 객체 이름. 요런 타입의 100이라는 이름의 클래스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100에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멤버 함수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사용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사용할 푸시 100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그래서 벡터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크기가 변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배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열이라는 거, 같은 데이터 타입에 뭐 5, 7, 8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갖는 요소들을 이렇게 연속적인 메모리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요게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열인데, 이 벡터의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푸시 100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 빈 배열을 만들고 거기다가 요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푸시 100 해서 1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1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어 놓고 넣어놔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얘는 길이가 1인 배열이 돼요. 자, 여기다가 내가 더해서, 자, 두 번째 요소로 3을 더 집어넣어라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길이가 1인 배열이었다가 길이가 2인 배열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자, 3개 정도
넣어놓고 기본적으로 배열이니까 값을 읽고 쓸 수 있어야겠죠. 읽고 쓰는 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배열의 두 번째 요소 값을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해 봅시다. 3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3이 잘 출력이 되면은 제대로 접근할 수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배열이니까 세 번째 요소, 지금 5라는 값을 1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리고 그 값을 다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값을 읽고 쓰는 게 되는구나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나머지 실행할 필요 없으니까 여기 중단점을 걸어 놓고 실행을 해보면 예상대로 3과 10이 잘 출력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3과 10이 잘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그냥 배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대. 길이를 내 맘대로 늘리고 뭐 줄여볼 거는 아직은 안 할 거지만 늘릴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더 우리가 사용할 게 뭐가 있냐면 얘 배열을 의 크기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출력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벡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사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는 현재 저 배열의 크기를 반환해 주는 기능이에요. 자, 지금 3개의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3이 잘 출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 정말 제대로 잘 동작을 하는지를 요 뒤에다가 뭐 8이라는 추가적인 값을 집어넣어서 길이가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출력 결과에 이 전까지는 길이가 3이었다가 하나를 더 넣어서 4가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동작하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용해 볼 하나가 이제 클리어입니다. 클리어는 말 그대로 내용을 싹 비우라라는 거예요. 싹 비우면 길이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이 되시죠? 결과적으로 4개였다가 우리가 클리어해서 지우니까 크기가 0이 되는, 그쵸? 내용이 다 사라지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얘를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해볼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릴래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생소한 문법이죠. 그래서 꺽쇠 괄호 안에 int라고 써놨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배열이라는 거는 같은 데이터 타입들을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각의 요소들에다가 인티저를 저장을 할 거면 int라고 쓰면 되고, 꺽쇠 괄호 안에다가 플롯을 저장을 할 거면 플롯이라고 쓰면 되고, 우리가 만약에 플레이어에 포인터를 저장을 할 거면 플레이어 포인터라고 써주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요건 지우고 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아래에 만들어 뒀던 배열이니까 기존에 사용을 하던 요 동적 할당된 에너미 배열을 이제 벡터를 사용한 배열로 바꿔볼 거예요. 자, 강의 자료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면,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푸시백, 인플레이스백은 그냥 사용 안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클리어, 벡터가 있었고, 사이즈 지금 보강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사용을 하면 배열에 현재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요 꺽쇠가루 T 뭔지는 방금 전에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만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진짜로 이 문법이 뭔가는 우리가 다음 달쯤에 템플릿 강의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다음 달이라는 건 강의 기준이고, 유튜브 영상은 설명한 거 미리 올라가 있고요. STL 뭔지 STL 강의에서 배울 예정이고, 얘를 왜 쓰냐라고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이걸 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냐라면은, 이 뷰렛이라는 거, 우리가 총알이죠. 그 총알을 1초에 하나씩 발사를 할 건데, 그쵸?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1초에 한 번씩 총알이 새로 만들어져서 배열에 저장을 해 두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처음 게임 시작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뷰렛이 0개였다가
1초 지나면 1개가 되고 2초 지나면 2개가 되고 3초 지나면 3개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기능을 가장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는 게 벡터니까 벡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전에 미리 이 에너미를 가지고 기본 사용법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중에 뷰렛에 대해서 이제 보다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벡터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코드를 조금 바꿔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너미들을 저기 한번 벡터를 사용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꿔볼 거냐면, 사실 지금 이 아래 코드랑 1:1 대응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에너미에 포인터들을 저장할 에너미즈라는 벡터를 만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충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꺽쇠 가로 안에 요걸 넣었다는 얘기는 이 에너미즈라는 게 결국에 크기가 하나 늘어날 배열이 될 건데, 이 각각에 들어가는 게 주소값이고요. 포인터 타입이니까 기본적으로 주소값인데, 이 주소로 가보면 거기에 에너미 객체가 저장된 그 주소를 저장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제로 들어갈 요소는 주소 값이고요. 그 주소를 따라가 보면 에너미가 있어야 되니까 에너미의 포인터가 되는 거죠. 뭐 반대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에너미가 저장된 주소, 에너미 포인터니까, 그쵸? 그 주소에는 에너미 객체가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사실 동적 할당을 했으니까 얘가 없어도 뭐 사실 상관은 없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10개짜리 배열을 만드는 거를 이제 얘네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10번 루프를 돌면서 여기에다가 동적 할당을 한 에너미의 주소를 저장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냥 좀 더 명시적으로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가 기존에 에너미를 만들던 요 로직 그대로 에너미를 루프를 한 번 돌 때마다 하나씩 만듭니다. 대신에 동적 할당을 해서 힙 메모리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new를 썼기 때문에 그렇게 힙 메모리에 만들어진 각각 에너미의 주소가 요 2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에너미즈 벡터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요소를 하나씩 추가할 때 뭘 사용한다고 했어요? 푸시백을 사용을 해서 그 주소 값을 밀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푸시백. 그러니까 한 칸씩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늘리는 거죠. 자, 뭐 굳이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잘 되실 분도 있겠지만, 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뒤에 부분까지 수정을 해야겠네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까 우리가 100에 이렇게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접근한 것처럼 이제 에너미즈에 0번째면 처음 만들어진 그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루프를 통해서 2번째로 만들어진 객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오류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 어디죠? 네, 요런 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미 카운트라는 상수 변수에다가 10을 저장을 해놓고 에너미를 업데이트하게 했는데,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방금 전에 벡터에서 배운 내용, 사이즈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현재 몇 개 저장되어 있는지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여기 빨간 줄이 뜨는 부분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아까 100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요소에 접근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요소에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요소라는 게 에너미 객체 자체잖아요. 아니죠. 죄송해요. 에너미의 주소값이잖아요. 자, 에너미즈에 저장되는 건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그 에너미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는 에너미즈 0, 에너미즈 1 자체는 이 주소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주소값으로부터 객체에 접근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우리가 이 멤버 접근 연산자를 이렇게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역참조를 해서 해야 되겠구나 라는 개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이제 클래스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뭐 아주 자세히 다시 이야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사라졌죠. 요거 대신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이 아주 많이 하는 작업이라 편리하게 이 화살표라는 별도의 연산자가 있다. 그래서 화살표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건 이동 로직을 함수를 통해서 발동시킬 때, 그러니까 호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고, 그리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거 동적 할당을 해서 해제하는 부분은 잠깐 두고 여기까지 이제 잘 동작을 하는지만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중단점 풀고 보시면 기존과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 밑에 메모리 누수 발생한다, 잘 보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요 앞에 부분, 아까 우리가 에너미즈 벡터를 만들고 푸시백해서 하나씩 추가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자, 볼게요. 아직 게임 시작 전에 10번 루프를 돌면서 힙 메모리에다가 에너미 객체 하나 만들고, 그 주소가 지금 여기 지금 흐려진 요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0x0000 012F97이라는 게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루프에서 또 하나 에너미를 만들고 다른 주소를 에너미지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돌아서 적을 10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거고, 메모리 누수는 항상 해결을 해줘야지 되겠죠. 결과적으로 뭐냐, 이 에너미즈에 저장되어 있는 건 우리가 힙 메모리 여기저기에 만들어둔 에너미들의 주소값들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0x1000, 0x2000들을 돌면서 다 해제를 시켜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은 위와 마찬가지로 위치만큼 돌면서 이 주소, 이 저장된 주소를 해제시켜 줘야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게임을 잘 하다가 끝나면 요 로직에 의해서 각각 흰 메모리에 우리가 만들어둔 에너미들이 해제가 되고 메모리 누수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로 에너미를 이제 벡터를 사용을 해서 관리해보는 코드로 수정한 내용이었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바로 이 뒤의 내용인 이제 뷰렛 클래스 구현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뷰렛 클래스의 본체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도록 할 거예요. 자, 새로운 이제 우리가 1초에 하나씩 발사할 총알을 관리하기 위한 뷰렛 클래스를 새로 만들 겁니다. 헤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자, 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제가 껍데기만 제공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현을 해보도록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두 개 인자를 받을 거고, 지금 빨간 줄이 뜨는 것부터 미리 해결을 해 줍시다. 요거 헤더 파일 추가해 줘야 된다 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고요. 자, 생성자인데 인자를 5개 정도 받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2개는 이름이 포지션과 디렉션이고, 나머지 3개가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컨스트 참조자를 사용을 하고 있죠. 복사의 비용을 줄이려고 컬러와 스피드까지 받을 겁니다.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나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 지금 플레이어 클래스 그리고 에너미 클래스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쵸, 걔네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플레이어 에너미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뷰렛만 지금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 디렉션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총알을 발사하면 얘가 그냥 오른쪽으로 쭉 계속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날아가는 방향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도록 이 디렉션을 인자로 받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밑에 멤버 변수까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기본 생성자 만들어 두면 좋지만 일단은 그냥 비워둘게요. 그래서 업데이트, 기존과 똑같이 이제 뷰렛을 이동시킬 로직을 발동할 저
외부로 노출된 퍼블릭 함수가 있고요. 크기가, 그러니까 화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붙여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드로우 메소드 기존이랑 똑같아요. 렌더 윈도우를 참조자로 받아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어떻게 했나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쵸. get 포지션을 이렇게 cpp에다가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다가 인라인으로 헤더 파일에다가 그냥 기능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포지션 좀 이따 만들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업데이트 포지션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얘는 외부에서 호출할 수 있게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뒀는데, 에너미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이 뷰렛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요렇게 내부적으로 정의된 프라이빗 멤버 함수에다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업데이트의 본문에서 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좀 한 단계 감싸뒀어요.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을 데이터들, 멤버 함수들은 vector2 f타입의 포지션과 vector2 f타입의 디렉션과 그 다음에 스피드와 서클 쉐입, 동그라미로 그릴 거예요. 쉐입, 그리고 저거의 크기, 그리고 저거의 색상, 이렇게 가지고 갈 겁니다. 함수인데 여기 빠졌죠.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성자에서 얘네들을 왜 받냐, 요 데이터들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받는다 라는 거 짐작이 되실 거고, 얘는 우리가 별도로 어떻게 초기화 해줬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드로우, 업데이트 포지션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뷰렛.cpp 파일에다가 구현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거를 내가 잘 구현했나 안 했냐, 어떻게 테스트하냐, 메인 함수에다가 알아서 뷰렛 객체 같은 거, 제가 다 작성을 하지 않을게요. 객체 같은 거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도 뷰렛 이동 로직 부분 이쪽에다가 작성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려야겠죠. 그래서 뭐 이쪽에다가 뷰렛 그리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총알이 어쨌든 생기고 화면에 그려져서 움직이는 게 보이면은 제대로 구현했다라는 걸 최소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직접 구현을 해서 영상은 꼭 정지를 해서 스스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저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